피해를 피해가기도 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 휴전 협상을 받아들인 부분이 아무래도 미국 내부의 상황과도 크게 좀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네,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갔다가 뭐 중간 선거 패배는 뭐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을 역전시킬 그런 계기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뭐 휴전을 일단 하고 이 휴전도 사실 이란은 휴전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었거든요. 예. 종전을 그렇죠. 원한다 우리는. 왜냐하면 휴전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공격 벌써 2번 받았다. 그러니까 뭐 미국을 무슨 수로 믿고 또 휴전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였었는데 이 파키스탄이 그 중간에서 중재를 하면서 그러다 급하게 그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중국을 내세우기 위한 거였거든요. 즉 이란에 이런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요번에도 우리가 보증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휴전 하고 있는 그 사이에 미국이 공격을 한다 그러면 그 정치 경제적인 개런티를 중국이 한다. 라고 해서 지금 이란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이란에게도 이란 강경파한테도 명분을 주는 사안이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미국이 어떤 그런 강한 압박에 굴복해서가 아니고 동맹인 그 중국의 이 제안에 응한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이 강경파가 들어오는 명분이 좀 됐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제 이 기회를 얻어서 경제적인 어떤 실리만 찾는다면 중간 선거도 역전시킬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과 이란 모두 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그 명분을 중재국들이 이제 세워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0일 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제 대면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미국 측에서는 뭐 제이디 벤스 부통령까지도 같이 이제 참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동을 할 것이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란 측에서도 그러면은 실제로 대면 협상에 임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중재국을 통해서 이렇게 협상을 진행을 할까요? 요번엔 이란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한다고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파키스탄 총리가 이 협상팀을 노출한 게 있습니다. 그 노출한 게 뭐였냐면 그 트럼프 쪽에서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고 그다음에 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예. 그다음에 그 스티브 유코프 이제 중동 특사인데 이 사람들은 뭐 이미 많이 예상을 했었지만 이제 이란 쪽에서는 보면 실무파와 이 강경파가 조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이란이 제시했던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그 제안을 강경파들이 많이 반대를 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령 트럼프 대통령이 10일을 연기시켜 줬을 때 그때 이란이 제시했던 것이 그 2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제안이었었는데 그 유전 개발을 하는데 미국 메이저 회사들이 들어와서 해라. 그리고 그 배분을 나눠서 갖자라고 하는 거였고 또 하나는 원전 건설을 해야 된다. 우리가 19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미국 회사들이 들어와서 하라고 했을 때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에서 갑자기 열흘을 주면서 강원파들끼리의 어떤 협상을 빨리 해라. 왜냐하면 그것을 진전시키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2군데가 있었는데 크게는 3개인데 하나는 이스라엘이었었고요. 이스라엘은 말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미국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반대는 아니고 비판만 좀 했는데 왜냐하면 기만술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산유국들 중에서 가장 친미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성사가 되면 그 파트너가 이란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경계하는 정도였었고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란 내부에 있었습니다. 이 강경파들이 그것을 과연 이게 동의를 하겠느냐. 예. 특히 강경파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도층을 다 제거시켜 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빨리 하라는 의미로 시비를 줬던 건데 그것도 이제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그 사이에 미국이 계속적으로 때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무슨 협상을 하자는 의도냐 해갖고 이제 강경파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요번 실무팀에는 강원파가 다 있습니다. 그 페제스키안 대통령하고 네. 그다음에 그 갈리바프 국회의장인데 예. 이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강경파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혁명수비대 출신인데, 근데 이 사람은 물론 강경파긴 한데 강경파 안에서도 실용주의예요. 합리적인 강경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한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강경파 안에서 어느 정도 승인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 나오지도 못했을 예.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협상가에 진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파키스탄 쪽에서 이 사람을 노출시켜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제 아라가치 외교장관, 뭐 이 사람은 뭐 협상의 그 전문가니까 당연히 나오는 건데, 파키스탄이 일부러 이걸 노출시킨 이유는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공인받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 강경파에서도 그렇게 쉽게 거절을 못할 거기 때문에 예. 지금 단계적으로 이제 10일서부터는 일단 단계적으로 공습 금지, 그다음에 이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자유 통행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 실무팀들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동 특사하고 미국의 중동 특사와 이란의 외무장관이 이제 실무팀을 하게 되면,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뭐 대통령과 이란의 대통령하고 미국의 부통령이 아마 사인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